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에 의해 5주차 세 번째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시간은 지금 4월 2일 월요일이죠. 5주차 마지막 날이죠. 원래대로 하면 월요일날은 강의실에서 비록 1시간씩이지만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할 놈의 코로나가 또다시 확장이 됐죠. 지금 좀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부산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저께까지가 일요일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8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더 확대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학기 초에 우려했던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가야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지난 학기에, 그러니까 코로나 처음 때 왜 이렇게 지난 1년간도 저한테 힘이 들었던 시기였거든요. 여러분들도 힘이 들었지만 아마 모든 교수님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지난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촬영하는 게 스트레스가 쌓였고 막 그랬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침에 오면, 어젯밤에도 그랬고 아침에 오면서는 원래 스케줄대로 가자, 그래야만 내가 살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죠. 무슨 말이냐면, 오전에 수업하듯이 강의 촬영을 하고 업로드하고 그러고서 늘상 하던 대로 하는 게 그나마 버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이 가장 걱정인데, 얘기한 대로 여러분하고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지금 객관적으로 그나마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출석이고,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각각의 발표조도 인원을 줄였고요. 혹시라도 코로나 사태 확대될까봐. 그래서 그거는 경험칙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5인 이상 모임이 아니되 한 조당 4인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성적을 공정하게 내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여러분을 만족시키면서 근데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는 성적은 후하게 준다고, 학점은 후하게 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계획은 5주차 세 번째 오늘 거 동영상 촬영을 하고 업로드 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내일부터가 또 6주차거든요 6주차까지 업로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하고 영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동영상으로 하기엔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어쨌든 어쩌겠습니까? 가야죠. 자, 주절주절 그만하고, 지난 시간에는 교재로, 여러분 교재에서 76페이지 그림을 가지고 광장형, 평행형, 미로형, 평등 여러 가지들을 봤어요. 그래서 부산의 예를 사례로 들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77페이지에서 이용 상태에 따라서 방문자 수에 따라서 많이 오는 거, 중간 거 조금 오는 거, 뭐 4계절형, 3계절형, 2계절형, 1계절형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부산은 지금 전반적으로 여름철에 바닷가기 때문에 여름철에 바박바박 거리죠. 그래서 여름철이 아닌 시즌에도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용 시간에 따른 분류해서 당일 관광이냐 1박 2일이냐 경유지냐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산에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도 안 오지만 일본 관광객 같은 경우 부산에 왔다가 배 타고 와서 부산역 가서 KTX 타고 서울로 가거나 광역버스 타고 경주로 가거나 뭐 그런 얘기. 그런 관광객 수는 많이 잡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에 도움은 안 되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77페이지 3번 시장에 의한 분류. 시장이라 하면 뭐 재래시장을 말하는 뭐 국제시장 뭐 그런 시장이 아니고 관광객이 있는 곳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읽어보면 관광자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분석하여 시장의 범역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전국 주도형, 대도시 주도형, 지방 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관광자가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전국 주도형, 대도시 주도형, 지방 주도형 그런 거요. 제가 처음 부산에 왔을 때요. 목이 좀 잘리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네. 멀어지면 또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고. 이렇게 해볼까요? 예. 자, 제가 처음 부산에 왔을 때 부산발전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부산발전연구원, 뭐 경주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뭐 많아요. 우리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각 지방별로 각 지방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발전연구원, 요즘은 이름을 바꿔서 또 울산발전연구원 안 그러고 울산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도 부산연구원 뭐 그런 식으로 바꾸긴 했어요. 처음 그 회의에 갔을 때 거기는 연구원, 책임연구원분하고 대화를 했던 거에 생각나죠. 그때만 해도 일본인 관광객이 꽤 많이 올 텐데 그들에 대한 통계 조사가 안 돼 있었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거에 관한 조사가 안 돼 있었어. 단순히 국적만 일본에서 오는 거다. 교수님,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대도시에서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시골, 중소도시 아니면 시골, 지방 소도시에서 오는 경우에 따라 선호하는 게 다르겠죠. 쉽게 말하면 대도시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 일상이 대도시였기 때문에 대도시 자체에는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반면에 시골에 오신 분들은 중소도시 아니면 지방 소도시, 즉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큰 건물들, 빌딩이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죠. 그 자체만으로 또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서울을 가면 63 빌딩 간단 말이에요. 시골 사람들은. 저도 처음에는 늘상 얘기하듯이 거기 오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갔단 말이에요. 뭘 저런 걸 보러 오나. 그건 내 관점에서 내가 늘상 보는 거니까. 여의도를 통과해서 학교도 가고 뭐 친구들 만나러 뭐 종로도 가고 대학로도 가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소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처음에 부산 내려와서 뭐 서울로 이제 본가에 갈 때는 우리 아들 딸 데리고 남산도 갔다고 그랬죠. 왜? 부산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산타워하고 용두산타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 맞춤형 저희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자원의 분류, 뭐하러 골치 아프게 분류해? 그러니까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똑같아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팔더라도 소비자를 분류를 해야죠. 요걸 쓸 수 있는 사람, 쓰지 않는 사람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런 뭐죠? 삼각, 이거 뭐라고 그래? 이렇게 들고 촬영하는 거죠. 그거는 주 소비층이 20대, 30대 정도죠. 50대, 60대는 안 쓰잖아요. 물론 할아버지 유튜버도 있고 할머니 유튜버도 있지만 그렇게 거기는 특정 몇 명만 쓰는 거지 안 쓰잖아요. 소비자도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대도시들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층이고요. 그다음에 지방 소도시는 소득이 작죠. 소득에 따라서 씀씀이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그 사람들을 뭘로 매혹시킬 것인가, 쉬운 말로 꼬실 것인가, 와서 즐기면서 돈을 쓰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정해준 관광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노는 거예요. 관광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왜 제공한다고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주머니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일본인 관광객 그로부터 한 5, 6년 지난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도시별로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에 관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관광개발 계획을 할 때 매번 그걸 씁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5개년 관광개발 계획, 매 5년마다 지역 관광개발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해야 되죠. 매번 자문으로 참여를 합니다만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 거죠. 됐습니다. 됐고요. 자, 다음은 입지에 따른 분류. 입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네. 쉽게 말하면 대학도 입지에 따라 학생들이 오고 안 오고가 결정되는, 선호하고 안 하고 하는 그게 있는 거죠. 자, 간단히 첫째 줄 봅시다. 여러분 교재 78페이지입니다. 주로 이용자가 존재하는 지역 시장과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다. 당연히 시장의 크기를 구분함으로써 거리를 일상권, 일일권, 숙박권으로 나눈다. 쉽게 말하면 교통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그렇게 크질 않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에 비해서도 그렇고 되게 좁은 나라예요. 이 안에서는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지도를 보면 되게 좁은 나라죠. 서울, 부산이 4시간, 자동차로 4시간 정도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죠. 우리나라는 전국이 다 일일권이에요. 일일 생활권. 그죠? 그걸 좀 더 나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산의 해운대를 일상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쉽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딜까요? 김해, 양산? 그 정도죠. 그 다음에 일일권, 하루 정도는 잡아야 되는 사람, 뭐 어디로 갈까요? 경주에서 온다 그러고, 아니면 저쪽 포항에서 온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적어도 숙박은 해야 되는 거, 거의 뭐 수도권, 경기권, 아니면 강원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숙박을 유도를 하는 게 좋겠죠. 원래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교통수단이 막 발전을 하면서 KTX가 생기면서, KTX가 옛날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오려면 거의 1박 이상을 해야 할 걸로 계획을 잡고 부산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KTX가 생기면서는 조금 과장을 하면 첫차 타고, 새벽 첫차 타고 부산 내려서 신나게 놀다가 다만 막차 타고 올라가면 당일로도 가능하죠. 근데 굉장히 빡빡해요. 그죠?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1박을 계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수님, 그게 왜 중요합니까? 예, 아까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시장을 파악을 해야 그 시장이 뭘 원하는지, 여기서 시장이라면 관광객이 있는 곳, 그 사람들한테 뭘 제공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만족을 할 건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자,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래프 그림 위에 클로슨과 네치라는 게 있죠. 이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클로슨과 네치, 이거는 여러분 교재 58페이지를 가봅시다. 들어봤죠? 클로슨과 네치는 자원 입지에 따른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랬죠. 양 사이드만 하고, 양쪽 끝에 하고, 애매한 건 중간으로 때려 넣어라 했던 거예요. 첫 번째가 이용자 중심형 지역, 자원 중심형 지역, 애매하면 중간형 지역. 그게 클로슨과 네치가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시점에서 3주차 동영상 리포트는 클로슨과 누구 꽁꽁이 분류를 했죠. 두자 초성을 얘기하면 니은, 치읓, 한국말로 쓰세요. 니은, 치읓, 사람의 이름입니다. 클로슨과 여러분 교재 3-3 위에 끝에 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 이용자 중심으로 관광지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자원 중심형 맨 끝에 3번 이용자 중심형, 두 번째 애매한 건 중간형. 그래서 봅시다. 여러분 그럼 79페이지의 그 그래프를 봅시다. 자원 시장의 상대적 중요도에 의한 분류 개념 보세요. 위락과 관광을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위락은 가볍게 노는 거, 그 정도. 관광은 좀 빡시게 노는 거,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봉구 교수님하고 관광객 행동론에서 하십시오. 위락, 여가,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학부에서 다루기는 어려워요. 거의 철학도 들어가고 심리학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학원 과목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위락은 가볍게 노는 거, 관광은 빡시게 노는 거,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락집 이용자 중심형 관광지는 주로 위락 기능이 강하죠. 그래프 하단에 화살표 놓고 한쪽은 위락, 한쪽은 관광했죠. 또 자원 중심형 관광지는 관광이 가능하죠. 쉽게 말하면 부산으로 치면, 부산에서 여러분들이 부산 시민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부산에 사시니까. 위락 중심형 관광지는 어디예요? 예, 부산 시민공원. 뭐 그 정도 되겠죠. 가볍게 피크닉 갈 수 있죠. 교수님, 전 가볍지가 않던데요. 예,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백종원이 그랬죠. 우리 자기네 그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맛이 있다 없다, 입맛은 다 달라요. 근데 보편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쪽으로 다수의 입맛에 맞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이 교재에서 얘기하는 것도 보편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즐기는 형태를 봤을 때 이용자 중심형 관광지는 부산으로 치면 부산시민공원. 그럼 자원 중심형 관광지는요? 부산에서는 없고 우리도 울주군에 가서 암각화를 본다거나 딴 데로 가죠. 또 고래관광도 하죠. 장생포인가요? 그런 데 가잖아요. 그죠? 그럴 땐 자원 중심형 관광지, 애매한 건 중간형 관광지를 하고. 자, 표 3-3을 봅시다. 클로슨과 네치의 입지에 의한 분류 됐죠. 자, 이용자 중심형하고 자원 중심형 양 사이트만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용자 중심형은 이용자에 근접해서 있어서 이용 가능한 자원은 모두 이용한다. 부산을 치면, 뭐 여러분들을 치면 서면도 이용자 중심형 관광지일 거고, 또 부대학, 부경대, 경성대 그쪽도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쪽이죠. 그게 이용자 중심형. 자원 중심형 관광지를 봅시다. 일반적 입지를 보면 뛰어난 자원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이용자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다. 부산시인데요. 갑자기 무슨 수원지예요. 수원지인데 잊어버렸어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여러분이 한 번쯤은 가볼,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수원지예요. 물론 어린이대공원에 성지곡 수원지도 있습니다. 그건 말고 시 외곽쯤에 하나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한 번쯤은 데이트 코스로 참 좋아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다음 시간쯤에 그 이름을 찾아가지고 가르쳐 줄게요. 지금 또 찾을 수도 없네요. 핸드폰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죠. 잠깐만요. 네이버로 볼게요. 갑자기 네이버로 가서 부산 수원지. 이건 또 좋네.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잠깐만요. 부산 수원지 나올까 모르겠어요. 뭐 성지곡 수원지는 얘기를 했고요. 잠깐만요. 수원지 더보기 하면 제일 수원지 사오매죠. 못 찾겠어요. 이렇게는 못 찾겠습니다. 죄송. 그런데 그걸 한번 찾아서 마음이 급하니까 안 되네요. 제가 다음 시간까지는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에요. 예, 됐고요. 주된 활동 형태, 이용자 중심들은 가볍게. 근데 여기는 이것도 미국 책 일본 거 뺏겨와가지고 골프, 테니스, 수영, 피크닉, 뭐 산책, 승마, 동물, 승마하러 가볍게. 아유, 우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원 중심형 관광지는 풍경, 취미 활동, 하이킹, 뭐 그런 거. 주된 이용 시간은 이용자 중심형이니까 방과 후나 일과 후 등의 여가 시간,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냥 뭐죠? 시민공원 가서 김밥이나 먹고 오자,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원 중심형 가면 멀죠. 그러니까 휴가, 연휴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거고.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관광지의 변화와 발전. 예, 관광지의 변화와 발전. 관광지는 변화하나요? 발전하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영원한 관광지는 없죠. 지난 시간에 여기서 얘기를, 강원도에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동굴 관광지가 고수동굴이에요. 고수동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죽은 관광지가 되어 있죠. 왜? 사람들이 더 이상 안 가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그건 죽은 관광지. 왜 죽은 관광지인데? 왜 죽었는데? 처음 문을 열다 보니까 동굴은 위에서 내려오는 종유석, 물이 석회에서 물이 똑똑똑똑똑 떨어지면서 이렇게 종유석이 되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건 석순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또 떨어져고 뭐 몇 년에 0.1mm를 자란다, 1년에 0.1mm를 자란다는 어쩐다나, 그것과 고개 있으면 그 옆으로 바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숨을 쉬면서 내뱉는 게 산소는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죠. 그 황금색의 종색과 석순이 전부 다 시커멓게 변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다른 관광지들은, 특히 강원도에는 우린 동굴이 많죠. 제주도에도 있고요. 대부분 입장객을 제한을 하고 그것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동굴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동굴의 벽면과 사람이 통행하는 길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색깔이 아름답지가 못하죠. 시커매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는 변화해요. 또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전주의 한옥마을이요. 전주 한옥마을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전부 땅 사갖고 지네 거 막 만들고 하니까, 그때도 서울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도 그렇고 원래부터 있던 걸 자꾸 사들여서 그대로 안 팔고 보존을 했던 거죠. 일본 사람들한테 안 넘기고. 근데 언제부턴가 거기에 양꼬지도 팔고요, 터키 음식도 팔고요, 피자도 팔고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얘기를 했죠. 야, 이게 뭐냐, 전주 한옥마을인데 어떻게 판다는 게 무슨 인터내셔널 음식들만 팔고, 이거는 이상하다. 뭐 그게 옳고 그러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변화해요. 또 변화한다는 얘기는 쇠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걸 수도 될 수 있고요. 또 긍정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요지가 뭔데요? 관광지는 변한다예요. 변한다예요. 그거로 관해서는 이제 이번 시간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시간이 애매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관광 자원의 이해 5주차 세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리포트는 냈고요. 그래서 시간은 동일하게 올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포트는 착실하게 시간에 맞춰서 올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뭐 명단 내는 거는 뭐 확실하게 변동사항이 생기면
명단을 제출하는 날 학교를 못 오게 되면 따로 단톡방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자원회의의 5주차 세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